이야기의 주인공은 몇 년간 일하는 것에 매진했던 한 여자가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휴가를 얻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든 지 얼마나 됐을까? 아기의 울음소리로 집 전체가 울리고 있다. 곧 까무러칠 것 같은 절박한 아이의 울음소리.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아직도 꿈속인가? 방 안에 낯선 아이가 있다. 휴가는 그렇게 첫날부터 단단히 꼬였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어?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요. 초인종도 눌렀는데.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는 문.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쪽지 한 장을 들이미는 아이. 수정아, 오랜만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이 아이를 며칠만 맡아줘. 우진. 대학 친구 우진. 못 본 지 벌써 6년이다. 이 자식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걸까? 너 우진이 아들이니? 수정이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이라도 오피스텔 지붕이라도 뚫고 올라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와 어쩔 수 없이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된 수정은 열흘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면서 늘어져 보낸다는 계획은 이미 다 글렀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을 하고 수정이는 이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밤에 시키기 가장 좋은 음식인 피자를 시켜줍니다. 아이답지 않게 피자가 싫다던 아이. 아이답게 올리브를 골라낸다. 눈에 익다 했더니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너도 그거 싫어하니? 편식까지 닮았다니 지 애비랑 하는 짓이 똑같다. 예전에 우진이도 그랬는데. 우진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아줌마, 저 목말라요. 자, 우유는 없어요? 없어. 그냥 마셔. 빚쟁이한테 쫓기나? 애 엄마가 연쇄 살인범? 역시 사고 친 아들? 커피는 처음 먹어봐요. 어? 그렇다. 아이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마치 마트에 처음 온 것처럼 들뜬 아이. 아, 싫다. 돌아다니지 말고 옆에 좀 붙어 있어. 졸지에 못된 애 엄마가 된 수정. 짜증이 곱빼기로 몰려온다. 우유만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수정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잠시 눈을 뗀 사이 사라진 아이. 이래서 애들이 싫다. 정말 싫다. 마치 아이는 처음부터 여기 없었다는 듯 보이질 않는다. 얼마나 찾았을까? 과자 코너에 멀쩡한 아이. 그때 갑자기 떠오른 6년 전 기억. 그만 좀 담아. 또 서러우면 되잖아. 모자라면 어떡하냐.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기억들. 그러고 보니 한때 단짝이던 친구를 이렇게까지 잊고 지낸 것도 신기하다. 저녁이 돼서야 돌아온 수정. 아이가 볼까 봐 긴장하고 있다. 거의 강박증 환자 수준이다. 아줌마, 읽는 거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니까 그렇지. 남들이 다 알면 그건 비밀번호가 아니잖아. 저 그거 알아도 함부로 아줌마 집에 안 들어가요. 나 나쁜 애 아니에요. 너 나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 역시 수정이 결혼 못한 이유가 있다. 들어와 얼른. 하지만 어쩌겠나. 수정은 6살 때도 이랬다. 어쨌든 휴가를 몽땅 보모로 허비할 순 없다. 수정은 자신의 휴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나 이제 방에 가서 책 볼 거니까 너 TV 보고 조용히 놀고 있어. 알았지? 컴퓨터면 안 돼요?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그냥 TV 봐. 텔레비전 재미없단 말이에요. 이 아이 은근 고집이 있다. 고집에는 수정도 일가견이 있지만 애 보는 거보단 낫다. 인터넷만 해야 돼. 게임 같은 거 깔거나 다른 거 만지면 안 된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누가 뭐래도 수정은 휴가 모드다. 웬만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한결같은 성격의 수정. 나 지금 과장 진급 앞둔 거 몰라?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너 지금 과로 상태잖아. 난 너 건강이 걱정되니까. 너 지금 내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 내 뱃속에 있는 애 때문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둘 다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튼 지금은 나 좀 내버려둬. 이번에 진급 안 되면 결혼이고 뭐고 없어. 그래, 잘난 이수정 씨. 네 마음대로 해. 그랬다. 다들 눈치챘겠지만 둘은 연인이었다. 그러나 수정은 사랑보다 자신의 삶이 더 소중했다.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헤어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아줌마. 꿈에서 깨는 순간, 아, 이 아이도 꿈이었으면. 속을 들킨 것 같아 까칠하게 구는 수정. 왜 또 배고파? 컴퓨터가 꺼졌어요. 다시 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TV 보랬잖아. 나가 있어. 다시 켜줄게. 전권석화처럼 빠르게 스치는 기억. 그렇다. 수정은 분명 방문을 잠갔다. 혹여 이렇게 아이가 불쑥 들어올까 봐 말이다. 그 후로도 이제 닷새 동안의 기간 동안 이제 서로 조심을 하면서 잘 보내게 되는 거죠. 서로 적응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닷새가 지나도 우진이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그 옛 애인이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급해진 이 아이를 떠맡게 될까 봐 마음이 급해진 수정이는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우진이의 근황을 묻게 됩니다. 수정은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 다른 게 아니고 너 혹시 우진이 소식 들은 거 있어? 우진이? 너랑 헤어지고 바로 미국 갔잖아. 그럼 혹시 최근에 귀국했다든가 그렇진 않고? 귀국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겠지.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우진이가 애를 맡겼어. 야, 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그럴 리가 없다. 그 편지는 분명 우진의 필체였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남의 애를 얘 애인에게 맡길 우진이 아니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아이는 보이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려오는 집안. 아이는 기어코 일을 치고 있었다.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찾았어? 누가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랬어? 일부러 뒤진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대체 저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냈단 말인가? 까맣게 잊었다. 다시는 꺼내볼 생각이 없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낯선 아이 때문에 말이다. 아줌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이 상자 뭐예요? 왜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너 캐리비안 해적이란 영화 봤어? 거기 보면 망자의 함이라는 게 있어. 잔인한 괴물이 사랑에 실패하고 자기 심장을 도려내서 상자에 담아놓은 거야. 이 상자가 아줌마한테는 망자의 함이야. 그럼 여기 아줌마의 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빨리 꺼내요. 빨리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죽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직까지 잘 살아있잖아. 순수한 아이의 눈동자 위로가 된다. 걱정 마세요. 곧 비밀번호가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 후 낯선 아이와의 동거는 비교적 순탄했다. 누구세요? 휴가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은 드디어 우진이었다. 야, 김우진. 너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애를 맡겨?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봐. 네가 닷새 전에 애 봐달라면서 애랑 쪽지랑 맡겼잖아. 수정아, 나 어제 귀국했어. 네가 나 찾는다기에 바로 달려온 거야. 뭐? 그럴 리가. 얘 어디 갔지? 꼬마야! 꼬마! 그러고 보니 오늘 오전부터 아이가 보이질 않았다. 꼬마야! 꼬마야! 말도 없이 혼자 밖에 나갔을 리도 없다. 하지만 그런 확신을 비웃듯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이라니. 맡겼던 우진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인가? 대체 누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아이. 존재했던 건 사실일까? 당연히 난 네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생긴 것도 많이 닮았고.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어? 이름은? 몰라. 모르겠어. 넌 5일 동안 같이 있었다면서. 근데 이름도 안 물어본 거야? 우진의 말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비난. 넌 여전하구나. 다른 사람 따윈 중요하지 않지? 얘기가 또 왜 그렇게 흘러?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네가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게 내가 바보 같다. 그랬다. 더 이상 기대를 줄 수 없었기에 헤어졌었다. 그때도 너는 그랬어. 난 미국 지사 발령까지 포기하면서 너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너는 네 일 때문에 아이까지 아무 이유 없이 지웠어. 넌 내 말 듣지도 않고 떠났잖아. 유산이었어. 유산이었다고. 6년을 묵힌 오해였다. 처음 임신 진단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웠지만 기뻤다. 회사의 급한 프로젝트만 끝나면 쉬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너 결국 지운 거야? 그런 거야? 지웠을 거라 단정짓는 우진의 말이 너무 섭섭했다. 그래. 지웠다. 지웠어. 그게 뭐? 애는 또 가질 수 있잖아. 그만하자 우리. 그렇게 아기를 잃은 날 사랑도 함께 잃었다. 비밀번호가 기억났다. 모두와 헤어지고 심장을 봉했던 날 바로 그날이 열쇠였다. 5월 13일 지옥 같던 그날 이후 수정은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극에 달한 아픔을 꽁꽁 싸매 방치했었다. 상처를 돌볼 여유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완전히 잊히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틀렸다. 아무리 상처투성이 심장이라도 제자리에서 뛰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상처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준 작은 아이. 남들이 믿지 못할 따뜻한 기억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렇다면 우진이를 닮은 나한테 왔던 그 아이는 누구일까? 수정이는 이제부터는 천사의 존재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시죠.